근로장려금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일 안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확인조차 안 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헷갈리는 경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본인 상황과 비슷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확인 대상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금 일하고 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잠깐 일했어도 그 기록이 있다면 확인 대상입니다. 일용직으로 며칠 일했든, 단기 알바를 했든, 시간제로 잠깐 일했든, 소득으로 잡혀 있다면 확인 대상입니다. 지금 무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몰라서 나는 지금 일 안 하니까 해당 없겠지라고 스스로 제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연금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에 조금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으면서 작년에 하루 이틀 일용직으로 일했다. 지인의 가게를 잠깐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 소규모 일을 하고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확인 대상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라서 근로로 안 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근로는 정규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 근무, 시간제 근무 전부 포함됩니다. 오히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정규직보다 이런 형태의 근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바라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 자체로 확인 대상입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문자나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모든 대상자에게 다 가지 않습니다.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안내를 못 받았는데 대상인 경우가 매년 아주 많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만 안내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안 왔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었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많이 벌어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 제도입니다. 조금 벌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안 벌어서 신청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섯 번째 상황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 소득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 소득도 함께 봅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헷갈린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계산해보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상황입니다.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조건이 맞아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 해 금액은 끝입니다. 다음 해에 알게 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로장려금은 매년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만 놓쳐도 그 해 금액은 그냥 사라집니다. 여덟 번째 상황입니다. 압류가 있어서 받아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수록
더더욱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 중에서 하나라도 비슷하다면 근로장려금 확인 대상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도 안 해보고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일 안 해도 작년에 소득이 있으면 확인 대상입니다. 연금이 있어도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으면 확인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로 봅니다. 국세청 문자를 못 받아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신청하라고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탈락하는 경우, 신청해도 안 되는 사례, 그리고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한 사람에게라도 쓸데없는 포기를 막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확인 대상이라고 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